대법원 2021년 6월 10일 선고 2017-52712 판결 사건명 임금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이하 신의칙이라 한다.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 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을 등이 업적 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업적 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10일 선고 2017-254-891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1.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소유권은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위탁자가 담보 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이는 위탁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관리 신탁을 해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위탁자가 담보 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 행위는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 신탁 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신탁 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어도 이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탁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리 신탁을 해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 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 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 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1년 6월 10일 선고 2017-28687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의 의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 행위의 양태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의 불법 어로행위 특별합동 단속 중 갑 등이 승선하고 있던 선박이 단속정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암초와 충돌하였고 인근에서 갑이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갑의 유족들이 단속정에 승선하고 있던 감독 공무원들의 구조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감독 공무원들에게 직무 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의 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10일 선고 2018다 4411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년 6월 10일 선고 2021다 217370 판결 사건명 임금 1.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가 강행 규정인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건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1을 위반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직상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건설 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 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가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공사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 관계가 맺어지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건설 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 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 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 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임금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년 6월 17일 선고 2018다 257958 등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보험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해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확인해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해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 의견. 소극적 확인해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해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 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등 이하 보험 계약자 등이라 한다. 보험 계약자 등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 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 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확인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 공익적 측면에서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외에 추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소극적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은 예를 들어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 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 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회사에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보험 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 사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범죄나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회사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